영어 문장의 번역을 배우려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말 책을 읽듯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번역 훈련을 통해 정확한 번역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아래의 5단계입니다. 불과 2, 3개월 안에 익힐 수 있는 어렵지 않은 패턴 과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어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역의 스피드를 끌어올려서 우리말처럼 읽으면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리스닝 훈련도 되죠. 영어 듣기도 결국 빠른 번역 과정이므로 독해 속도가 듣기와 같은 속도에 도달하면 저절로 귀에 들리게 됩니다. 물론 아는 만큼만 들리지 모르는 말이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들리리 만무하겠죠. 절대로 귀가 저절로 뚫리지 않으니 그런 허황된 영어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5형식에 해당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분리합니다. 특히 복문장의 경우 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이며 특히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5형식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는 각각 단어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영어는 한 단어가 순서와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품사가 변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의 경우 분리된 각각의 단문장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합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문장으로 연결된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직역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적당히 의역을 하면 엉터리 번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영어 고유의 개념과 영어식 사고방식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5단계 훈련을 통해 영어 번역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훨씬 번역이 쉽고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면 영어에서 필요한 입과 주변의 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발음도 좋아질 수 있죠.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Lady, I'm your knight in shining armor, and I love you. You have made me what I am, and I'm yours, my love. There's so many ways I want to say I love you. Let me hold you in my arms forevermore. You have gone and made me such a fool. I'm so lost in your love, and oh, we belong together. Won't you believe in my song? Lady, for so many years I thought I never find you. You have come into my life and made me whole. Forever, let me wake to see you each and every morning. Let me hear you whisper softly in my ear. In my eyes, I see no one else but you. There's no other love like our love. And yes, oh yes, I always want you near me. I've waited for you so long. Lady, your love's the only love I need. And beside me is where I want you to be. 'Cause my love, there's something I want you to know. You are the love of my life. You are my lady.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영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만 찾아도 번역이 반이 해결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동사의 시제는 우리말의 시제와 다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I'm so lost. 나는 존재해요. 그렇게 잃은 상태로 의역을 하면 나는 확실히 길을 잃었어요. 이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는 전체가 하나의 동사로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사의 한 종류인 과거분사일 뿐입니다. 과거분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정확한 영어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사가 우리말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번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한 다음에 품사를 결정하면 안 되겠죠. 영어는 영어 자체의 품사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문을 볼까요? He was lost. 그는 길을 잃었어요. They are gone.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I'm supposed to eat this. 이걸 먹어야 되는지. She's said to be a good movie star. 그녀는 좋은 배우라고 한다. 무슨 말을 듣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I'm told that is in danger of COVID-19.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좀 내용이 긴 거는 told라고 합니다. said라고 그러지 않고. 그리고 COVID는 COVID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COVID라고 해도 됩니다. 다음 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문장의 형식이란 영어에서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이 순서를 바꾸거나 어긋나게 되면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죠. 그리고 보호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 보호 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단어의 품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를 하나의 동사로 간주하라 그랬죠. 그래서 일형식입니다. 목적어가 없죠. lost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과거 분사입니다. be 플러스 lost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I'm lost in downtown. 시내에서 길을 잃었어요. He was lost in space. 우주에서 그는 실종되었다. I'm tired of you. 너 때문에 짜증나. 이런 경우에 비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있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동사로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you가 목적어가 되죠. 그래서 삼형식이 됩니다. She was lost for the memory. 그녀는 추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하나의 동사로 간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동태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수동태가 아닙니다. He was lost for the words. 그는 말문이 막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동태가 아닌데 수동태라는 건 가해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가 by가 온다든가 그럴 때 수동태라 그러지 무조건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라 수동태라 그러면 약간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다음 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let 직역을 하면 당신은 시켜주세요. 일종의 명령어이기 때문에 주어 you를 생략한 거죠. 의역을 하면 하게 해주세요. let 동사가 어려운 이유는 꼭 시켜주세요라는 말로 한국말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보통 그냥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얼핏 let이 떠오르지 않게 되죠. let은 우리가 사역동사라 그러죠. 즉 타인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사입니다. let이 나오면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의 to는 생략합니다. 예문을 들어볼까요? Let me sing the song. 그 노래를 부르게 해주세요. 대화하는 상대가 서로 알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붙인 겁니다. I'll let you sing the song. 그 노래를 부르게 해줄게. 이거는 주어가 I죠. What song do I let him sing? 무슨 노래를 그에게 하게 할까요? 무슨 노래를 그에게 시킬까요? Let me whisper I love you in your ear. 내가 당신 귀에 사랑한다고 속삭이게 해주세요. 여기서 귀는 양쪽 귀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쪽 귀에다만 이야기하니까 단수로 쓴 것입니다. 다음 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이 문장은 let me hear이기 때문에 오형식이죠. 즉 주어 you는 생략됐고 동사는 let이고 목적어가 me, 그 다음에 목적 보호가 hear입니다. to가 생략된 거죠. let이 나온다면 거의 뒤에 어떤 타인의 동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오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et 동사의 다양한 예문을 볼까요? Let me see you dance. 여러분들이 춤추는 걸 보게 해주세요. you는 당신도 되지만 복수로 여러분도 되죠. Let us watch the baseball game on TV tonight. 우리가 오늘 밤 TV로 그 야구 경기를 보게 해주세요. Let me show you the recipe of 떡볶이. 떡볶이 레시피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린다는 표현에 정중한 표현을 이렇게 하죠. Let them free.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I'll let you go with her. 그녀와 함께 보내줄게. Let us know where and when we join.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알려주세요.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I see. 직역을 하면 나는 봅니다. 의역을 하면 본다는 뜻도 있지만 안다는 뜻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앞뒤를 보고 우리말로 해석하는 게 좋죠. 본다는 동사는 see 말고도 look 플러스 전치사도 있고 watch도 있는데 이 화면에서 본 것처럼 길게 보이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보는 건 watch라 그러죠. 그리고 이 모든 동사는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to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가 나오면 그건 동작 중 상태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I see them playing. 걔네들 놀고 있는 게 보여. 놀고 있는 상태죠. I often see them play. 걔네들 가끔 노는 걸 봅니다. 이건 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to play인데 to를 생략하겠습니다. I look at them playing. 걔네들 놀고 있는 걸 쳐다봐. C보다 좀 오래 보는 거죠. I often look at them play. 걔네들 가끔 노는 걸 내가 쳐다봐. I watch them playing. 걔네들 놀고 있는 걸 지켜봐. 오랫동안 보는 겁니다. I watch them play. 걔네들 노는 걸 가끔 지켜봐.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I see no one else. 이 문장은 주어가 I고 동사가 C면서 목적어는 no one else까지를 보는 게 좋습니다. 다른 없는 사람이, 즉 다른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형식입니다. no와 else의 예문들을 좀 볼까요? There's no one else in the cafe. 이 카페엔 다른 아무도 없어요. Is there anyone else here who speaks English? 여기 영어하는 다른 사람 누구 없어요? No one else was laughing. 아무도 웃고 있지 않았다. I want to ask somebody else. 다른 누군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Somebody else came in. 다른 누군가가 들어왔다. 문장의 오형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오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오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들은 전부 오형식 뒤에 나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나열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오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 문장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에 의해서 또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즉, 그 이야기는 단어의 순서와 위치가 품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를 모르면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죠. 워낙 많은 뜻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뜻을 선택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품사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영작할 때도 어떻게 영작을 할 것인가, 즉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와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영작의 기술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역의 4단계는 복문장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문장이란 2개 이상의 문장이 구성되어서 한 개의 문장을 갖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분명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팝송 영어 강의 복문장 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강의 코드는 HPS NB로 나가는 게 복문장 편인데 이건 별도의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는 5번째, 우리말을 영어 형식 순으로 나열하고 직역과 의역을 합니다. 우리말을 영어의 형식 순으로 나열해서 번역을 하면 영어의 그 단어를 나열한 순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영작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직역을 해야 영어식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I'm so lost in your love. 나는 존재해요. 그렇게 잃은 채 당신의 사랑 안에서. 의역을 하면 나는 당신의 사랑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Let me hear you softly whisper in my ear. 시키세요. 나에게 듣는 걸, 당신이 부드럽게 속삭이는 걸 나의 귀에. 의역을 하면 당신이 내 귀에 속삭이는 걸 듣게 해주세요. 속삭여달라는 말이죠. In my eyes, I see no one else but you. 내 눈 속엔 나는 보여요. 없는 사람이 그 밖에 빼고 당신을. but은 전치사로 사용되면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의역을 하면 내 눈엔 당신 빼고 아무도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